오늘은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하실 때 사기꾼을 좀 판별하는 법에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중고 거래가 활성화가 되면서 당근마켓이라든지 중고나라에 중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중고 거래할 때 사기꾼 때문에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이용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대부분의 사기꾼은 어느 정도 좀 걸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당근마켓에서 전업으로 사기하시는 분들을 걸러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방법을 쓰시면 제가 볼 땐 전업으로 사기하는 분들은 거의 100% 걸러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10월 17일 날 저희 동네에 올라온 TV 판매 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LG 98인치 TV를 파격적인 가격 90만 원에 올리신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가격적인 부분부터 의심이 들긴 하지만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는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많은 중고 물품을 구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게 중고 거래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주의를 하셔서 보셔야 될 점이 뭐냐면요, 이 바로 매너 온도입니다. 자, 매너 온도 36.5도라는 거는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 거래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자, 보시면은 가입일 자체가 2021년 10월 10일로 오늘 가입을 하고 바로 글을 4개나 올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먼저 캡처를 하고 이걸 나중에 캡처를 해서 판매 상품이 한 개를 보이는데, 판매 상품이 제가 확인할 당시에는 이 4개가 있었고요. 보시면은 세탁기랑 에어컨이랑 골프채를 먼저 올린 뒤에 장사가 안 됐는지 TV도 18분 전에 글을 올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글이 올라오자마자 거래를 했었고요. 사기꾼들의 첫 번째 특징은 이 36.5도 그리고 가입일이 바로 거래글이 올라온 날에 가입한 분이라는 거, 그리고 한꺼번에 4개, 3개 정도의 글이 올라오면서 TV, 에어컨, 세탁기 등 고가격의 품목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올려놓은 것이 바로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시면 경계를 하시고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래글에서 좀 특이한 점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 요건 좀 처음부터 제가 이게 사기글이라고 판단한 게, 요 사진을 작년도에 한번 써 먹었었습니다. 얘네들도 사진을 구하기 힘든 건지 귀찮은 건지 똑같은 사진을 이용해서 똑같이 TV 거래 글을 올려서 판매글을 올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기꾼들의 글들은 상당히 세세하게 상품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글 자체로는 상당히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한 판매자의 글 같은데, 그 안에 모순점이 가끔씩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18년도 3월 생산이라고 써 있는데 사진상에서는 17년도 품목이 올라온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 이 글 같은 경우에는 TV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주택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이 아닌 1인 사택에서 사용했다고 하면서 자취방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올려놨습니다. 물론 주말부부 하시는 분들이 거주를 하시면서 주말부부 하는 곳에 세탁기를 올릴 수도 있지만, 당근의 특징이 내가 사는 지역을 2개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말부부 하시면서 올리는 상품은 그쪽 지역에다가 물건을 올리고요, 가족들이 사는 물건에 대해서는 이쪽 지역에다 물건을 올리기 때문에 2개가 같은 장소에서 올라올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거리 이송이 어려운 품목이기 때문에 아파트까지 가져왔다 판매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사기꾼들이 이 사진을 미리 구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글을 작성하기 때문에 상기한 모순으로서 판매글도 좀 비교를 하시다 보면은 모순점이 발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본 그 모순점 같은 경우는 제조일이 잘못되어 있다든지, 게임기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테이션 일반 사진을 올려놓고 플레이스테이션 프로 사진을 올려놓는다든지, 약간 그쪽에 좀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놓칠만한 부분의 실수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기꾼들이 각각 판매하는 품목의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실수들이 간혹적으로 발견될 수 있으니까, 그런 모순점이 발견이 된다고 하면은 일단 한번 좀 의심하고서 들어가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품목 가지고 사기꾼이라고 판명하지만 아직까지는 100% 사기꾼이라는 확신은 들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6.5도인 분한테 물건을 파격적으로 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일단은
조심하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아예 중고거래에 자신 없는 분은 아예 거래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어느 정도 중고거래가 되신 분들은 뭐 거래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TV 구매 가능할까요? 물었더니 대뜸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입금순으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당근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중고나라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경우에 거래 약속을 잡고 나서 계약권을 잡는 경우가 솔직히 가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고거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약 파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당근은 달라요. 당근은 어차피 이동거리 10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금을 잡고서 판매한다고 하지 않고요, 선착순으로 거래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뜸 입금을 요구하는 거는 정말 사기꾼일 확률이 높고요. 혹시나 이분이 그런 걸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바로 가서 구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역시나 돈을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단 사기꾼이라고 의심이 돼서 당근에 1차 사기꾼 신고를 했고요. 이제는 좀 당근 시스템도 100% 믿을 수가 없는 게, 작년도에 당근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바로바로 계정이 블락 처리가 됐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1시간이 지나도록 신고를 4번이나 했음에도 이 계정이 블락 처리가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신고를 한번 했고요. 옛날에는 사실 상당히 노골적으로 사기꾼인 거를 보여줬는데, 보시면 이렇게 카톡으로 유도를 하죠. 전화번호를 추가해서 카톡으로 유도를 해서 카톡 사기, 대표적인 그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카톡이라는 단어가 당근에서 금지거기 때문에 영어하고 한글하고 섞어서 쓰신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핸드폰 번호도 당근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 번호도 지금 특수문자 사용해서 적음으로써 시스템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보시면 핸드폰 번호 010을 숫자를 안 쓰고 한글로 써서 시스템에 검출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초반에 정말 성의 없이 사기치는, 당근의 이용자들이 정말 만만해 보였을 때 이미지 하나 딱 보낸, 이모니건 보내고 이미지 하나 딱 보내면서 사기를 시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당근은 PC 버전이 없기 때문에 중고나라와 달리 키보드를 쓰기가 어렵고 실제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기를 쳐야 되거든요. 지금이야 태블릿에 키보드 붙여서 많이 하면 되지만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려다 보니까 손쉽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복붙을 해서 쓴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약금 20만 원 받고 진행한다고 해서 제가 일단은 우리 지역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위치를 물어봤고요. 계좌를 통해서 혹시나 사기꾼을 판별할 수 있을지 해서 계좌를 물어봤더니 저축은행 정기형으로 계좌 번호를 보내줬습니다. 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지금 여기서 잘못된 점은 계좌번호를 한 칸 한 칸 띄어서 쓴 게 잘못된 겁니다. 그 이유는 당근에서 사기꾼 계좌번호도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칸 한 칸 띄어서 계좌번호 적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제가 이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사기꾼인지 판별하기 위해서 중고나라에서 계좌를 검색해 보니 역시나 중고나라에서 사기꾼으로 등록이 된 사기꾼의 계좌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기가 확실하다는 것이 느껴졌고요. 여기서 제가 세 번째로 당근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보시겠지만 거의 1시 30분부터 거래가 시작됐는데 멀쩡히 게시글 살아있어서 저한테 돈 달라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죠. 이날 장사가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당근에서 그 사기꾼 판별에 대한 게 옛날보다 좀 노력이 덜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말이든 평일이든 상관없이 사기꾼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계정이 블락 처리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기 신고를 4번이나 하고 제가 막 짜증 섞어가면서 중고나라의 계좌까지 검색이 되는 사기꾼인데 왜 블락 처리 안 하냐 라고 짜증까지 냈는데 끝까지 블락 처리가 안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혹시 시스템적으로 검출이 안 되나 해서 정기형 계좌번호를 풀네임으로 써봤더니 이렇게 알람도 뜨지 않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사기꾼 카톡 번호가 있으면은 알람이 떴었어요. 밑에 이거는 옛날에 신고가 들어왔던 번호니까 조심하세요 라는 식으로. 근데 지금 그런 알람도 뜨지 않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자, 첫 번째, 게시글이 올라온 날짜에 가입하신 분, 그리고 가입한 동시에 고가의 제품을 파격적으로 판매한 글이 이렇게 4개씩 올라오면 첫 번째로 의심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게시글들이 자체적으로 모순점이 있을 때 그것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세 번째, 이렇게
다짜고짜 계약금을 요구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렇게 핸드폰이라든지 카톡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글이면은 사기꾼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카톡으로 사기 유도하는 글은 100% 사기니까 절대 거래하시면 안 되고요. 당근은 보통 직거래이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판매하지, 선입금을 요구하시는 분은 99.9999% 사기꾼이니까 이런 분들도 거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좌번호라든지 전화번호를 제대로 작성을 안 하고 특수문자라든지 아니면 띄어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한글 영어를 섞어 쓰시는 분, 이런 분들은 100% 사기니까 이런 분들하고는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당근에서 전업으로 사기하는 분들의 사기글을 걸러내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후담으로 저는 지금 요거를 적고 나서 제 계정이 이렇게 탈퇴를 당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거 좀 문의를 남겼는데 18일 날 문의를 남겼더니 20일 날 문자가 왔거든요. 4일 만에 답변이 와서 제가 여기다가 사기꾼 계좌번호를 적어서 탈퇴를 당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조금 의심스러운 게, 제가 이걸 탈퇴 당하고 나서 태블릿 폰을 이용해서 따로 당근 계정을 하나 팠는데요. 제가 닉네임을 똑같이 쓰니까 이틀이 지나서 계정이 파괴가 됐고요. 그 계정이 파괴된 이후에서는 답변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계정이 복구됐으니 로그인 하셔도 됩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음에도 본인 인증하고 나면은 이용까지 제한되었다라는 되게 뭐랄까 불친절한 고객 서비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당근에서 사기꾼을 검출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상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방법을 좀 이용을 하면은 제가 볼 때 80~90% 사기꾼은 걸러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생생하게 저희 와이프가 중고나라 사기를 당한 그 생생한 현장을 보여드리면서 중고나라에서 중고거래를 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